네, 안녕하세요. 박준서입니다. 2025년 5월 29일 목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아침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나스닥 급등하고 우리도 급등 출발해서 하루 종일 올라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전일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콜옵션 대규모 베팅이 성공을 거두는 그런 날이었죠. 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앞으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장 전 체크사항입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야간 선물은 전일 강보합 이후에 나스닥이 급등했습니다. 0.9% 상승 출발 후에 1.85%로 급등한 양봉 마감이 있었고요.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이 있었는데 한국은행은 오늘 금리 인하를 결정하면서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IMF보다 더 비관적인 0.8%로 당초 1.5%에서 대폭 낮췄으며 미국 관세 협상이 잘 된다고 해도 올해는 1%를 넘기기 어려울 거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수정 경제 성장률 전망은요, 올해 1.5%에서 0.8%로 낮췄고요. 내년은 1.8%에서 1.6%로 낮췄습니다. 한편 금리 인상 가능성에 관심을 받고 있는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은 6월 17일 12시 전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토마스 바킨 연은 총재 연설이 잠시 후에 있고요. 오스탄 굴스비 연은 총재 연설이 11시 40분, 베일리 BOE 총재 연설이 새벽 4시, 메리 데일리 연은 총재 연설이 새벽 5시, 그리고 아침 9시 25분에는 로리 로건 연은 총재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장후에는 코스트코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됐었죠. 1분기 매출은 440.6억 달러로 주당 순이익은 0.81달러로 모두 예상치인 433억 달러와 0.75달러를 상회했습니다. 특히 대중국 AI 칩 수출 규제에도 양호한 실적 발표에 시간에서 5% 이상 급등했습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 발효 제동 소식이 있었죠. 미국 연방 국제무역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발동했던 대규모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 행위라며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초당파적인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무역법원 재판관들은 이번 상호관세가 대통령에게 부여된 어떤 권한도 초과한다며 집행을 영구 중단시켰으며 행정부의 상호관세 징수를 중단할 기한으로 최대 10일을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 즉시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 항소 계획을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최소 6개월간 이번 사안을 두고 법정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상호관세 유예 기간인 7월 8일까지 5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일단 시간을 벌었다는 평가에 증시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다른 법적 근거로 1974년 무역법 122조, 1930년 무역법 301조, 338조, 무역확대법 232조 등의 다른 수단이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무역 파트너 대부분에 대한 최종 결과가 바뀌지는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백악관이 관세를 부과할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관세는 다소 내용이 바뀌어도 존속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첫 번째, 1974년 무역법 122조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공식적인 조사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법원의 장애물을 우회하는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122조에 따라 10%의 전면 관세를 최대 15%의 유사한 관세로 신속하게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최대 150일만 지속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의회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1930년 무역법 301조는 슈퍼 301조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는 무역 상대국에 대한 301조 조사를 신속하게 시작해 관세 부과를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요. 최소 몇 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월가에서는 타코 거래가 유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을 줄인 것으로 트럼프가 아주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위협하고 그 후에는 겁을 먹고 물러서는 것을 반복한 것을 의미하는 신조어로서 월가에서는 이를 활용해서 주식 매도에 동참하지 않는 거래가 유행이라는 소식입니다. 트럼프는 이 소식에 좀 불쾌한 입장을 표현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월가에서는 이것으로 최근 나스닥의 강세 수급을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국내 증시 장중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갭 상승 후에 잠시 주춤거리더니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마무리되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잠깐 점검을 해보면요. 자, 고가 출발한 뒤에 막혔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돌파했었죠. 자, 돌파한 자리는 다시 단기 정점을 만든 뒤에 지지를 받았죠. 자, 이렇게 자, 여기 막혔고 돌파했고 지지를 받았고 자, 그 다음에 막혔던 자리가 또 돌파되면서 그 자리는 계속 지지받는 자리로서 유지되다가 마지막에 결국에 끝내 오늘의 제가 말씀드렸던 저항점을 넘지는 못하고 끝났습니다만 거의 풀량봉으로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추세대를 슬쩍 이탈했던 것은 다시 저항으로 막히면서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이평 라인까지 지지받으면서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 기술적인 흐름은 충분히 돌파 후 지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겠죠. 이거는 매일마다 제가 장 마감하고 나서 3시 50분부터 한 4시 40분 정도까지 진행하는 매매일지 복귀 리뷰 방송에서 늘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해당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 네이버 카페에 매매일지를 올려주신 내용들을 토대로 그 시간에 복귀하면서 함께 공부했었죠. 오늘도 거의 10분 정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해당 자리를 또 활용하신 분들과 자 보시면 이렇게 해당 자리를 여기 그 자리를 돌파하거나 뭐 저항을 활용하신 분들이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자 여기 직접 들어가셔서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또 직접 매매일지를 써보시면서 하루하루 복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상의 하단부에 있는 댓글 공지사항을 보시고 신청하셔서 초대받고 합류하시면 됩니다. 매일마다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최근에 오신 분들은 장중 시간에 제가 늘 방송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접속하셔서 함께 시장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장중 체크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야간 선물이 보합선으로 끝났지만 아침에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제동이 걸렸다는 소식이 있었죠. 나스닥은 곧바로 1.7%대까지 상승폭이 확대되며 장중에 2%를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9시 넘어간 시간인데요. 거의 1.14%까지 좀 내려왔네요. 그래서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 시간인데 본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변동성에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야간 선물도 한 1포인트 정도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시장은 우리 선물 시장은 360선까지 급등해서 출발했고요. 그러나 외국인은 선물을 곧바로 매수하지 않고 프리장에서 약 3천억 가까이 차익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의 선물 추이가 이렇게 급락했다가 이런 식으로 정비가 됐죠. 이 수급 차트도 밑으로 V턴이 나오면서 다지고 올라갔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화면을 보는데요. 이 화면은 선으로 이 수급을 간결하게 추이를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자 보시면 급락했다가 V턴 막히고 여기 막혔죠. V턴 완성되기 전에 수급이 막혔어요. 다시 밀렸다가 그 자리를 두들기고 돌파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수급이 확대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 그 위치까지 떨어지면서 끝난 거죠. 거의 이 수급 차트를 간결하게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제 방송에서 늘 켜두는 이 화면이고요. 자 그러다가 파생반에 제시해드린 제가 8시 41분경에 늘 파생반에 올려드리고 있는 주요 지지와 저항 라인들 중에서 오늘은 돌파가 만들어진 1차 저항이 361이었는데요. 프리장의 이 361 부근 실제로는 360.95에서 막힌 다음에 내려왔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지지받고 수급에 의해서 되돌렸던 겁니다.
선물을 급격하게 그 이후에 되돌리면서 다시 매수하며 돌파했고요.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 10시 이후에 선물을 잠시 팔면서 이제 조정을 보였는데요. 그때가 여기죠. 여기서 살짝 주춤거린 시간. 자, 그때 지수는 단기 고점을 또 찍고 나서 살짝 후퇴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돌파했던 요 자리 부근을 결국에는 이탈하지 않고, 물론 좀 완전히 딱 한 선은 아니었죠. 약간 요 정도 부근에서 지지를 받았죠. 뚜렷하게 거래가 터지는 모습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돌파 지점을 지지하면서 오히려 콜옵션을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이 또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콜옵션 대량 매수를 했고, 오늘도 외국인들이 콜옵션을 대량 매수를 하면서 이틀 동안 상승 배팅을 강하게 했죠. 선물을 제외하고 옵션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에 다시 선물을 본격적으로 사들이면서 3천억 이상까지 매수를 확대하면서 파생반에 올려들었던 두 번째 저항점, 2차 저항점인 363.8을 향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제가 오전에 아침에 1차 통과할 때 이거 1차에서 2차까지 가는 과정이다라고 언급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요 8시 40분 이후에 마지막에 옵션 예상 수준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 콜옵션으로 좀 쏠린다라는 모습에 상대적으로 좀 멀리 잡아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363.8로 제시를 해드렸고요. 오늘 고점은 후반부에 363.8이었습니다. 결국 2차까지 넘어갈 정도는 아니었죠. 콜옵션에 의한 상승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선물이 크게 후반부까지 동반이 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의 공격적인 콜옵션 매수와 선물 매수 수급에도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개인이 362.5에서 365 콜옵션을 매수하면서 상승 속도를 낮추고 옵션의 프리를 감소시키면서 상승했습니다. 개인들이 풋옵션으로 많이 갔지만 콜옵션도 분명히 362.5에서 365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완전히 빠른 급등을, 큰 급등을 주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종가 부근에 기어코 363.8을 찍자마자 외국인은 빠르게 당일 매수했던 선물을 매도하면서 결국 187억의 매도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롤오버 포함한 선물에 대해서 매수 스위칭 포지션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성향으로 공격적으로 월물 콜옵션과 미니 콜옵션을 합쳐서 300억 가까이 이틀 동안 대량 매수하면서 6월 만기를 두고 대규모 콜옵션 전쟁을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콜옵션 전쟁은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콜옵션을 매수했던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 초반까지 해당하는 그 흐름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당시 이게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인데요. 이때는 콜옵션을 공격적으로 매수했던 쪽은 슈퍼개미와 왕개미를 중심으로 한 개인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렇게 콜옵션 급등 나왔는데 결국에는 청산하지 못하고 다 녹았어요. 근데 원래 옵션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고가에서 청산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배팅 자체로 그냥 넘어가든지. 원래 옵션이라는 게 사실 보험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면 말고예요. 그냥 정말 공격적인 매수 배팅을 했지만 꺾일 때 선물 매도가 강했다면은 오히려 다른 쪽이 더 강하게 키워졌다면은 전손 처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콜옵션 100억에 예를 들어 100억 매수했다. 근데 시장이 꺾였다. 그럼 100억을 그냥 0으로, 어차피 매도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는 내가 베팅한 금액만 잃는 거죠. 그리고 다른 쪽으로 세팅이 500억을 수익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500억 수익 볼 수 있는 거 세팅했다 하면은 얘를 더 키우고 얘를 그냥 보험으로 놔두기도 합니다. 해치 성향으로 놔두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는 23년 12월에서 24년 1월에는 개인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개인은 해치 성향을 보인다기보다는 그거를 그냥 실제로 베팅을 했던 거고, 이번에는 외국인이 그걸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선물을 지금 매도 포지션을 크게 매수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적으로 최근에는 매수하면서 달려왔지만 누적으로는 종합적으로는 매도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중립 포지션이죠. 따라서 옵션이 만약에 여기서 급격하게 꺾인다면은 그러니까 지수가 갑자기 급격하게 꺾인다면은 옵션을 그대로 해치를 두고 선물을 매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면 급등을 이어간다면은 외국인은 고가에다가
콜옵션 청산을 보이겠죠. 그때 개인들의 기존 콜 매도가 큰 손실을 겪을 거고, 그러면서 수급 물갈이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그 반대로 여기서 기다렸던 건데, 여기서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 대량 매도 포지션이 강하게 청산되지 않을까 기다렸던 건데, 그때 그 당시에 그게 없이 올라왔었죠. 갑자기 트럼프의 90일 유예 소식 때문에 외국인들도 적절히 밑에서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면서 뒤늦게 중립 포지션을 만들었던 거잖아요. 외국인들의 상황상 지금은 이례적으로 굉장히 시장이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은 흐름을 보였어요. 트럼프 정부 들어서 외국인은 이렇게 포지션을 제대로 뭐 성사시키지 못하고, 자신들이 대규모로 구축했던 포지션을 제대로 성사시키지 못하고 계속 엇박자로 올해 내내 꼬이는 상태였습니다. 뭐 그나마 지금 콜옵션에 도전하는 것은 일단은 오늘 상승함으로써 일단은 좀 유리한 고지에 놓여 있지만, 또 어떻게 될지 상황을 지켜봐야겠죠. 따라서 앞으로 외국인의 월물 콜옵션과 미니 콜옵션이 언제 청산되는지 가장 관심 있게 추적해야 합니다. 특히 대규모 청산과 시장 급락 전환은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위에서 콜옵션을 급등시에 수익 처리하지 못하고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 전환하게 된다면 선물 매도를 크게 늘리는 경우 기존 콜옵션 매수는 그냥 손실 처리하기도 합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외국인 선물 매수가 이렇게 고가를 돌파했음에도 이렇게까지 급등을 하는데도, 제가 외국인들이 스위칭을 한 이 정도에서 만들면 이거 고가 돌파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야 외국인들이 스위칭하고 효과를 볼 테니까요. 그래서 스위칭을 하면 고가 돌파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그걸 보고 있었는데, 스위칭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아직도 안 이루어졌고요. 그냥 3월물 롤오버를 제외하고 6월물만 단독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스위칭이 이루어지긴 했어요. 6월물만 본다면. 근데 롤오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롤오버를 하면 그냥 그대로 내 포지션이 됩니다. 그래서 3월물로 넘어왔던 거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돌파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제대로 된 스위칭을 보이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모습, 평소에 보여주지 않은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독특하죠. 그 다음에 지주사의 급등세가 오늘 나왔습니다. HD 현대, 어제도 그랬지만 어제에 이어서 이틀 동안 한화, LG, SK, 두산, 효성, 롯데지주, LS 등이 있고요. 이는 대선을 앞두고 공약사항인 한국 증시 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기대감, 즉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순환출자 구조 개선 등을 기대하며 정책 테마로 지금 부각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주사들은 낮은 PBR을 보이고 있었기에 위 문제들이 개선되면 주가는 크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란 것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 일 내용 보겠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일 만기 결제 진행 과정은 2시 10분과 3시 2분 그리고 동시효과로 나눠서 봤는데요. 가장 핵심적이었던 거는 외국인들의 메인 콜 옵션이었던 360 위클리 콜입니다. 요거는 외국인 중심 매수가 계속 아침부터 잡히고 있었고 끝까지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360을 제가 장중에도 라이브 방송에서 이 360 위클리 콜을 외국인들이 최대한 좋은 가격에 결제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360을 이탈하는 위협을 가하지는 않을 거다. 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었죠. 대신에 362.5와 365에는 개인들의 위클리 옵션 매수가 있기 때문에 저것까지 크게 살리지는 않으려 할 거다. 결국에는 365는 0으로 꽝으로 마감됐고요. 362.5는 0.58까지 크게 올라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362.5 위클리 콜 차트를 보면요. 이렇게 계속 가는 척만 해주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서 계속 진폭만 움직이고 요 과정에서 사실 단타가 됐을 텐데 사실 이건 지나고 보고 늦게 확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들한테 0.58 결제로 거의 큰 수익을 주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렇게 나머지 풋옵션은 뭐 개인들이 쏠려 있는 것 다 0으로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의 콜옵션 집중 베팅으로 하루 종일 우상향 장세를 보였고요. 그게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장 초반은 외국인 선물 매도였지만 10시 반 이후로 매수를 본격적으로 늘리기 시작한 것도 포착했었죠.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주 일주일 동안 기실현 포함해서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를 추정해 보면 외국인은 60억 가량의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콜옵션 매수 수익, 그다음 풋옵션 매도 수익이 합쳐진 결과고요. 개인은 7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되는데 개인들 양매수 포지션에서 콜옵션 쪽이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투자는 양매도, 특히 양매도 포지션이었는데 특히 콜매도 손실이 크게 키워지면서 49억가량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13만 주 매도 했고요. 주요 매물대는 590, 570, 557, 540, 544 이렇게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게 6, 7개월가량 지금 똑같이 숫자를 유지하고 있죠. 오늘은 55,700원 지지 테스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선물 기준 187억 매도 마감했고요. 롤오버 매도 물량을 제외하고 6월물만 단독으로 본다면 매수 우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롤오버 포함하면은 종가 기준 중립 성향을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도 어제처럼 장중에 매수로 스위칭되기도 했습니다만 종가 부근에 다시 매수 포지션을 돌려놓으면서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오늘은 미니 콜옵션 매수를 51억 정도 보였고요. 외국인들은 미니 풋옵션을 3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이거는 360 미니 콜 풋을 중심으로 거래가 되었고요. 미니 선물 옵션의 종합 포지션은 합성 보면 이제 어제 변화 후에 어제 매수로 변화 후에 강화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오늘 1,506억 매수로 나왔고요. 마지막에 땡긴 것을 보아 위클리 옵션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이고요.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4년 7월 12일부터 매도 누적이 약 24조 2,038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달러 선물 기준 1,374.5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야간장에서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1,271억 매도를 보였고요. 변동성 지수는 오늘 6.29% 상승한 21.97로 마감했고요. 하단 지지라인을 이렇게 딛고 다시 변동성 급등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인데 서서히 올라오고 있죠. 근데 이번에는 콜옵션 과열로 인한 상승 시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콜옵션 과열로 인한 공포지수 상승이 특징이다. 라는 것을 오늘 확인되었고요. 자,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제동이 걸려 일단은 급등했지만 이를 통해 더 불확실한 시기가 오래 갈 수 있다는 전망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급변동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금요일이죠. 내일 금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